자,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D-14. 그리고 이제 딱 D-하루를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D-1. 무슨 얘기냐?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스타트. 내일 이제 D-1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D-Day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D-Day 무슨 얘기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재외 투표가 오늘부터 스타트 시작이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요.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자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커다란 정책 이슈를 던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총선을 딱 2주 14일 남겨둔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것을 전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국회의 의장실 정도는 그냥 여의도에 남기고 이랬는데 그런 거 남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의도 국회 자체를 모조리 다 세종시로 이전시킵시다. 이런 겁니다. 싹 다 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깁시다. 그래서요. 이 여의도를 뭔가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듭시다. 규제 같은 거 풀어가지고요. 랜드마크로 만듭시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지금 이게 오늘 저희 채널 A가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드론을 띄워서 여의도 국회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저것은 건물은 그대로 원형은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저곳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이 세계적 전시 공간으로 국회 본청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요. 규제가 있습니다. 무슨 규제? 고도 제한 75m. 높은 건물 못 지어요. 그런 거 규제 풀겠다. 그리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용산, 양천, 동작, 영등포, 마포 이런 데도 순차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나가겠다. 따라서 여의도 정치의 끝을 알리겠다. 이런 겁니다. 왜? 국회가 모조리 다 이제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표 내용이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여의도가 뭔가 랜드마크의 중심이 되는 서울의 어떤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상이고 총선을 정확히 D-얼마 14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왔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빅샷이었듯이 이제는 또 하나 총선 2주 앞두고 한동훈식 여의도 정치 중식 선언이 나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시대 정신으로서의 여의도 정치의 종식과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돼가지고 현재 12개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가요. 그럼 서울에 남는 게 의장실하고 본회의장하고 몇 개 상임위밖에 없어서 이른바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 의결은 서울에서 하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어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행정 불일치 혹은 이제 행정 낭비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세종시로 간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네네. 행정 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한강 벨트가
고도 제한서부터 이런 게 싹 풀리면서 그야말로 수변 말하자면은 맨하탄 같은 이제 도시가 적용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의 표심과 충청의 표심을 다 잡는 일석이조의 회심의 카드를 꺼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지금 8시 반에 기자회견을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뒤에 지금 백드롭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4월 10일은 대한민국 총선거가 있는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 백드롭이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세종시로 모조리 다 옮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의도는 글로벌 문화 플러스 금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풀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당장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카드와 관련해서 이런 비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성치훈 부의장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이전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세요? 완전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고요. 예. 세종의사당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시절에 제가 국회의장실에 있을 때 세종시 의사당 그 부지 선정 관련해서도 완전 이전까지 다 고려해서 추후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 상임위면 먼저 가잖아요. 이후에 완전 이전까지 고려해서 다 부지 선정까지 고려한 그런 이전을 지금 추진해서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완전 이전 완벽하게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세종시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면 구체적 플랜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세종시 완전 이전을 하려면 일단 개헌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가. 그리고 그러면 개헌에 대한 그 계획 일정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지적하는 것은 한동훈 지금 백드롭 말씀하셨잖아요. 백드롭.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아마 중의적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는 여의도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좀 새로운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열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정치에 대비하실 때 그 여의도 사투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의도 사투리에 거의 뭐 마스터가 되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저희도 의문이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여의도 국회를 모조리 다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런 발표 후에 기자들과 소위 이제 백브리핑을 가졌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님, 오늘의 발표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그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당시에 나경원 지금 노동 선대위원장이나 안철수 노동 선대위원장이 세종 이전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김자식이라고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인생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총선이란 이런 정치적 에너지가 집약되는 이 순간에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그걸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마다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사실 실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천해서 결국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이정되는 것이 확정된 문제예요. 서울 시민들은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재산적인 제한도 해소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국회의 세종으로의 이전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먼저 여의도를
주변 여의도는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예요? 많아요. 뭐 용산, 양천, 동작, 영등포, 마포 이런 데 규제 풀겠다. 결국 서울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 플러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니 충청권의 표심까지 얻으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적인 카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강전의 변호사님은 이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이전 카드가 총선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요?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번 22대 총선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치의 수도를 전체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세종시로의 그 국회는 일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전부 이전에 대해서 완전한 이전에 대해서 약속을 하였고 조금 아까 우리 성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민주당에서도 완전한 이전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당이 오랜만에 합쳐서 힘을 합쳐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부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처음에 만들고 행정수도 하면서 행정도시를 하면서 당시에 정부 부처들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 정부 부처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서는 서울에서 있다가 세종으로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종에서의 행정도시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부처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행정도시에다가 이제 정치도 완전히 옮겨가는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행정 효율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번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총선 D-14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회 세종시로의 뭐 부분 이전 아니에요. 완전 모두 다 이전 이 카드를 던졌는데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뭐 어찌 알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지요.